자, 숨가쁘게 돌아가는 정치권 소식은 안희재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김문수, 한덕수 두 사람이 만났는데 소득은 없었습니다. 한 전 총리 측에서는 다시 만날 필요가 더 있겠냐 이런 말까지 했다던데 양쪽은 그럼 단일화 전략이 어떤 겁니까? 네, 일단 앞서 본 SBS 여론조사 단일화 후보 적합도 다시 보시겠습니다.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도 부르죠. 즉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따로 떼서 살펴볼 때 김문수 29, 한덕수 47%로 나타납니다. 반면에 전체 조사 대상자로 넓히면 김문수 26, 한덕수 27%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. 조사 방식에 따라서 결과값도 요동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양측이 단일화에 합의한다고 해도 이 단일화 룰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앞으로 이 본격 협상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상대적으로 한 전 총리 측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방식이었던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의 조사 데이터를 김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데이터를 선호할 걸로 관측이 됩니다. 근데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당에 이제 공식 후보 정하자마자 단일화 문제를 놓고 이렇게 싸우는 게 과연 유권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국민의힘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? 네, 결국 대선을 승리로 이끌 사람 누구냐 이걸로 싸우는 거잖아요. 김문수, 한덕수 양측 다 내가 적임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셈인데 저희 여론조사 다시 보시면요. 누구로 단일화를 하든지 현재로선 20%포인트 안팎으로 차이로 이재명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. 그런데 국민의힘 상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가요? 당 대선 후보가 뽑힌 지가 지금 나흘째인데 당 지도부 의원총회에선 약속대로 단일화하라고 후보 압박하고 후보는 후보대로 날 끌어내려고 하는 거냐 반발하면서 일정 전면 취소, 전격 선언하고 한마디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. 급기야 오늘 김 후보 측에선 당 지도부가 주도하는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이 가처분 신청이 나오면서 법정 싸움으로도 번졌고 반대편 당 일각에선 후보 교체론까지 거론이 됩니다. 대선을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 선거공학적인 단일화에 매몰된 당내 이전 투구가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단일화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오는 11일 전에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진 쪽이 이긴 쪽에 힘을 보태지 않는 이 지리멸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단일화 시너지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. 그런가 하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이른바 방탄 입법 논란이 일고 있던데 이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. 네, 이 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그리고 대장동 사건 재판을 다 대선 이후로 미뤘잖아요. 그런데도 민주당 입법권을 이용해서 대통령 재판 중단법 추진에다가 이 후보 방탄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까지 노골적으로 밀어붙이는 형국입니다. 민주당 관계자는요, 집권하면 혼란이 예상되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 최대한 미리 제거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이런 민주당 움직임에 이 후보만을 위한 위인설법이다, 방탄 입법이다 이런 비판 정치권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. 대통령 재판 중지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 이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소추되지 않는다는 이 헌법 84조 해석을 놓고 논란이 좀 있으니까 나름 명분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공직선거법 개정 같은 경우는 이 후보가 재판받는 혐의와 직결되는 거거든요. 오늘 국회에 나온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좀 자중해야 한다 이런 기류 감지가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치부 안희재 기자였습니다.